그러면 교수님, 아이인데 대화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자기 음. 친구들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얘가 알고 있는 지적 세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영재는 영재끼리 모아두면 더 좋아요. 좋은가요? 굉장히 아, 시너지 좋죠.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특히 이제 영재 아이들은 굉장히 지적 능력이 일단 높아요. 맞아요. IQ가 130 이상을 영재라고 그래요. 네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를 볼 때는 130 이상이면은 보통 상위 2%예요. 상위 2%부터 그렇죠. 영재로. 상위 2%로 그건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국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상위 1%만 영재로 봐요. 상위 1%. 더 높구나. 그렇죠. 더 기준치가. 높아요. 135 이상 되는 아이들만 영재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법적으로 2%를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지능검사라고 하는 거 밖에 그렇게 상위 1%, 2%를 자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검사 자체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선발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영재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영재 교육 대상자를 뽑는 거예요. 대상자? 그렇죠. 그거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학영재교육센터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영재가 아니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재교육센터만 다니면 그게 영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재는 그거하고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다니는 건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걔네들 중에는 영재 아닌 애들도 많아요. 그 영재 교육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재 교육원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놔둬도 우수한 아이들은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상위 2%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제 일정 점수가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배워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하는 건 아니에요. 입시라는 게 또 무시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이런 애들은 그냥 영재고나 특목고, 과학고 이런 데로 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시스템은 이제 고등학교부터 네네. 분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분리. 따로 걔네들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 영재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과학 영재 학교라고 하는 것이 8개가 있죠. 네네. 또 인문사회로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국제고라는 게 있어요. 국제학교하고는 달라요. 그거 혼돈하시면 안 돼. 그쵸, 국제학교는 외국 애들이 외국 다니는 거고, 국제고등학교는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근데 인문사회 쪽에 뛰어나 거기 가면은 이제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데, 우수한 아이는 우수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그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얘는 벌써 굉장히 깊은 역사책도 읽었고 굉장히 깊은 과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영어 실력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애가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 교육이잖아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놓고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커리큘럼 자체를 하나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맞춰서.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은 재미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재미없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떤 학습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만든 게 영재교육센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애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고등학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애들이 거기서 하나도 재미없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학교 그만두겠다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요. 내가 가르치는 여러 명도 일반 고등학교 갔다가 재미없다고 1학년 딱 마치고 검정고시 봐갖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영재 맞네. 아유, 많아요. 쉽게 말하면 홈스쿨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미국은 학원이 없어서 그 우수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홈스쿨링 시키는 사례가 많아요. 홈스쿨링의 자료 같은 것만 받아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가고. 지금 이렇게 멘토링 하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 안 다니는 여자아이인데요. 네네.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검정고시로 다. 계속, 예,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지가 공부를 했는데 아주 기특한 거죠.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올해는 연습을 한번 봐보라고 그랬어요. 저 고2에 대학교 가서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그렇고 나이도 맞아요. 그렇고 하니까 1년 한번 더 해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기대에 맞는, 기대하는 그런 학교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죠.